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얘는 우리 뭐라 그래요? 반감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하버드가 유대인을 위해서 가졌던 특별한 반감이 페이드 사라지죠. 그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하버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졌던 특별한 반감이 사라졌고요. 2001년에 하버드 대학은 심지어 첫 번째 유대인 총장을 갖다가 지명하게 되었죠. 총장이야. 자, 그런데 우리 로웰이 이전 총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총장이 입학 구조를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웰의 개혁이죠. 특히 개혁은 뭡니까? 입학에 관한 개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로웰의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죠. 왜? 집단 구성의 비율을 일정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의 이제 그 역할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더 초전이라는 작가 캐레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웰 이전 총장이죠. 이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둡니다. 자, 특이한 입학 과정을 갖다가 우리에게 남겨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뭡니까?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게 된 하버드 대학의 특이한 입학 과정을 우리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는 가르칩니다. 그의 석세스는 후임자가 되겠죠. 후임자. 자, 후임 총장들을 가르치게 되겠죠. 그렇죠? 후임 대학 총장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결코 잊지 못했던 이 교훈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준 거죠. 그게 바로 뭐죠? 그는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하버드의 집단의 비율이죠. 자, 하버드의 집단 비율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즉 사회적 공학이죠, 그렇죠? 사회적 공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게 된 거죠.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두 차트 도표를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엿볼 수가 있죠. 뭐뭐를 엿보더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로웰의 지시사항이죠. 자, 이러면 지속적인 뜻이고. 자, 볼게요. 이 로웰 그 이후로 나타났던 행정가들. 이때 행정가들은 이제 총장으로 보면 되겠죠. 그 이후에 나타났던 행정가들에게 로웰의 지시사항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다가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된 거죠. 볼게요. 볼게요. 이 두 차트는 제공합니다. 엿볼 수 있게 해주죠. 로웰의 지시사항이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누구한테요? 이 로웰의 총장 그 후임자들에게 이 지시사항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이 되죠. 들었나?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예시를 볼 건데, 특히 뭡니까? 그들은 보여줍니다. 숫자인데 어떤 숫자냐? 아시아 아메리칸인들의 수치. 하버드 대학이 동등한 거죠. 첫 번째는 하버드 대학, 두 번째는 뭡니까? 칼텍이라는 대학이에요.
자, 하버드랑 칼텍의 아시아 아메리칸들이 등록한 숫자를 보여줍니다. 자, 칼텍에 관한 얘기예요. 이 대학은 몇 안 되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 있어요. 어렵다고 하게 들어가 입학하기 굉장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뭐만큼이냐? 하버드 대학만큼. 아주 유명 대학이죠. 자, 그러면 1990년 초랑 2013년 사이에 표들이 자, 우리가 이제 칼텍이라는 대학을 보니까 1992년에 25%죠, 그죠? 25%. 점점 더 증가해요. 약간 줄어들었죠? 좀 감소합니다. 그죠? 감소했다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죠?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요. 31%까지. 자, 그리고 33% 정도가 티핑포인트 정도 되죠? 티핑포인트를 넘어서요. 37.4까지. 결국 뭡니까? 42.5에 이르죠. 자, 그래서 칼텍은 이런 학교입니다. 자, 얘는 뭐냐? 능력주의죠. 자, 그러면 굉장히 개인 능력주의 입학 과정을 갖다가 사용하는 학교입니다. 그럼 결국 얘는 뭐다? 성적 중심이야. 그럼 입학 성적인데 우리로 말하는 성적은 점수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능처럼 그렇죠? 수능처럼 객관적으로 점수가 가능한 개인적 능력 중심의 이 학교 시스템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언더 테이블, 그 비밀이죠, 비밀. 하버드도 그럼 어떻습니까? 언더 더 테이블 하죠. 그러나 칼텍은 뭡니까? 언더 더 테이블 이런 입학 게임을 하진 않아요. 누구? 운동선수. 레거시. 그죠? 레거시는 뭡니까? 자, 자기 가족이 같은 학교의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기부자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 돈 많은 기부자들의 자녀. 이와 같은 비밀스러운 입학 게임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네가 훨씬 더 많은 능력주의 입학 과정에 의존하게 되면 누구처럼요? 칼텍처럼. 그러면 너는 뭡니까? 집단의 유익을 당연히 통제할 수 없겠죠. 당연하죠. 왜? 입학 성적순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아시아, 칼텍의 아시아인의 숫자가 all over the map. all over the map이라는 거, map, 이곳 저곳에 다 펼쳐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야. 즉, 이 말은 뭔가 들쭉날쭉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버드는 일정합니다. 대신에 칼텍은 뭡니까? 개인적 능력주의 입학 시스템이 보호자다 보니까 점수가 높은 수는 들어줘. 그럼 아시아인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들쭉날쭉하다 일정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충분히 이해해요. 자, 그러면 아시아인들의 비율이죠. 자, 스타트업 뭡니까?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아시아인의 비율이 출발은 뭡니까? 학생 수죠. 전체 학생 수의 약 25% 정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로 점프를 하게 되죠. 2년 이내에. 그리고 컴백 다음 다시 되돌아와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약간요. 그리고 나서 자, 뭐냐? 이제 여기 1990년 초부터 2000년이죠. 2000년에 21세기로 바뀌고 난 뒤에 슉 뺐다 갑자기 다시 치솟기 시작합니다. 치솟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2013년에
약 42.5%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은요 거의 45%에 더 가깝다. 아시아 비율이 엄청 높죠. 자, 그러면요 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러면 칼텍의 언더니가 재학생이겠죠. 그러면 칼텍이라는 대학의 재학생 수 중에서 자 민족이죠. 얘는 그러니까 분석이죠, 그렇죠? 그러면 칼텍의 재학생들 중에서 민족 분석이 what looks like 어떻게 될 것 같냐? 혹은 얘는 비율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석을 해봤을 때 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이런 민족적 단위 이 분석, 이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 성적 순절 받아야 될 거니까. 자, 이거 좀 내리죠, 그렇죠? 이때 브레이크 다운은 뭡니까? 민족별로 구성 비율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칼텍의 재학생에서 민족별로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칼텍은요 이런 집단의 비율을 통제하고자 애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밀려 들어오면 자 나이지리아 이민자들이요 어디로 오게 되죠?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자녀가 뒤따르겠죠. 똑같은 길을. 누구처럼요? 유대인과 아시아의 자녀들처럼. 그 딸처럼요. 그들 이전에 앞선. 그러면 칼텍의 서아프리카 비율, 즉 나이지리아인들의 인구가 어느 날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때 인구는 학생 수가 되겠죠, 그렇죠? 아시아의 인구만큼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지만 나이지리아 출신들이 약간 스마트하거나 똑똑한 비율이 좀 높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아프리카 하더라도 서아프리카, 즉 나이지리아인지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나 보여요. 자, 파페치는 뭡니까? 얘가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앞에 낫이 있죠. 그럼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즉 현실적이다. 뜻이지. 자, 나이지리아 이민자들이 현재요. 자, 그레지트 디그리 뭡니까? 대학원 학위입니다. 퍼 캐피탈은 1인당 퍼 캐피탈 1인당 한 사람당 대학원 학위가 더 많이 갖고 있다. 미국에서 그 어떤 다른 그룹보다. 그러면 나이지리아식 이민자들이 굉장히 뭡니까? 대학원 가는 비중이 높고 심지어 대학원까지도 훨씬 더 많이 가는 비율을 갖고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칼텍은 마주하게 되죠. 똑같은 인구학적 이동을 한다. 자, 누구처럼요? 자, 모든 다른 엘리트 학교들처럼 똑같은 인구학적 이동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다른 엘리트 학교들처럼 흑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인구학적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죠? 흑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백인들이 뭡니까? 탈출하거나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뭐 그런데 칼퇴는 뭡니까? 그냥 어쓰기죠. 슈리가 이제 숄더 뭐 어쩌라고 그렇죠? 어깨를 어쓰기다 뜻인데 그럼 얘는 뭔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는 뜻이야. 여기죠, 슈리가 이제 숄더 어깨를 어쓰기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는 뜻이야. 자, 괜찮죠? 자, 이제 이번에는요. 하버드의 아시아 등록 숫자를 한번 봐봅니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일정해요. 그렇죠? 거의 뭡니까? 19이시 17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칸 쪽이 한 10% 정도 돼요. 이렇게 11%. 남미 쪽 히스패닉 계통이 이거보다 한 10% 가까이 되냐? 아시아 숫자는 18에서 한 24 정도 되고요. 자,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뭔가 원주민들, 우리가 말하는 뭔가 그냥 원래 미국에 살았던 원주민들, 그렇죠? 이 사람이 한 1% 정도고요. 그 다음 백인들이 한 60%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칼텍 대학의 숫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숫자이죠. 특히 뭐 할게요? 어떤 칼텍이라는 하나의 기관이죠. 칼텍이라는 기관이 거의 신경 쓰지 않을 때요. 집단의 비를 통대하는데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을 때는 칼텍의 넘버처럼 될 거라 뜻이고,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숫자는요, 얻게 되는 숫자가 될 거예요. 뭡니까? 이 기관이 doesn't입니다. 이거죠. 신경 쓸 때. 뭘 씁니까? 집단의 비율 통제를 신경 쓸 때 얻게 되는 숫자.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비교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하버드에서 아시아인들의 비율은 스테이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이 머물고 있죠. 몇 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하버드에서 모든 사람의 비율이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한번 봐보세요. 라스트로 마지막 줄을 한번 봐보라 주시면 되죠. 자, 마지막 줄을 볼 때면 오로지 한 그룹, 하버드에서 오로지 한 그룹만이 매직스터를 티핑 포인트를 갖다가 초과하게 되죠. 자, 그러면 왜 go to all travel ing? 그지? 이해합니까? 기꺼이 일부러 뭐뭐 하다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하버드는 이렇게 기꺼이 일부러 더하느냐? 여성들 럭비팀을 더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분명하다. 왜 분명하죠? 그죠? 대학 스포츠죠. 대학 스포츠가 하나의 구조가 되죠. 하버드가 유지할 수 있는 집단 비율. 그러면 이거 한번 잘 볼게요. 집단 비율. 자,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볼게요. 이 비율이 바뀌지가 않죠. 그러면 거의 백인들이 60% 가까이에 오게 하려고 그러면 성적 순위로 못 들어오니까 다른 기타, 특히 백인들 운동선수를 입학시키는 게 이 비율을 맞게 하는데 제일 좋다고 보시면,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버드가 손쉽게 운동선수나 팀을 만들어서 백인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버드는 한 테니스 팀이 있어요. 자, 하버드가 매년 채우는 테니스 팀이 있어요. 인원을 채우고 있죠. 조지타운 대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테니스 팀은 숫자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요 매년 새로운 선수들을 오로지 소수만 더할 뿐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집단의 비율을 유지할 때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move the needle,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단위를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때 move the needle는 뭡니까? 자, 실제로 뭐 의미 있는 변화를 갖다가 이끌어내야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집단의 비율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스포츠가 필요해요. 어떤 스포츠가? 똑같이 편안한 무한과 베타성을 가지면 돼요. 베타성은 뭡니까? 100이면 안 되죠. 그리고 동력성 안 돼요. 그렇죠? 적어도 잘 살고 상류층이 할 수 있는 스포츠. 그렇죠? 흑인들도 안 되고 돈수도 안 되는. 그런 뭡니까? 하버드 입장에서 뭡니까? 그런 편안한 베타성을 갖다 유지하겠다 뜻인 거죠.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참가자, 백인 참가자를 갖다 입학시킬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근데 테니스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다지 편하지 않겠죠. 근데 펜싱은 몇 명이니까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는 몇 명? 14명입니다. 어디에? 남자 부에 14명, 여성부에 11명. 그럼 적어도 매우니까 25명을 뽑을 수 있죠. 상당한 인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세일링이죠. 세일링도 굉장히 잘 작동되고 있다. 또 다른 34명의 선수 명단이 필요한 스포츠라는 뜻이죠. 그럼 적어도 뭔가 세일링 4명, 34명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러닝과 조정이에요. 조정이죠. 자, 이렇게 노를 주는 조정이자 조정 경기도 좋은 표준이 될 수 있다. 자, 잘 볼게요. 얘는 뭡니까? 헤비웨이트는 뭡니까? 중량급이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조정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량급입니다. 몸무게가 상당히 적게 나가는 이런 조정 두 가지가 있네요. 중량급과 경량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량급에 약 40명의 여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량급에 뭡니까? 20명이 필요해요. 벌써 60명이죠.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뽑을 수 있는 숫자는 하버드 입장에 굉장히 선호하는 스포츠가 되겠죠. 전부 누구 채워요? 잘 사는 백인들 여성 다 채용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남성들 입장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성들 몇 명이죠? 약 60명. 남성도 60명, 합치면 120명. 와, 많이 뽑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 볼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완벽한 세상이라면, 잘 볼게요. 이 가정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이건 가정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완벽하게 가정법 과거를 써요. 예? 완벽한 세상이라면 하버드는 그럼 중량급이 있겠죠. 중량급. 자, 실제로 보니까 헤비급과 라이트 웨이트죠. 중량급과 경량급만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요. 완벽한 세상이라면 중량급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버드는 아마 중량급 조정도 더 했을 거예요. 프리아웃입니다. 프리아웃. 프리아웃과 여유를 말이다.
여기서는 뭡니까? 자리를 만들자는 뜻이죠. 자리를 만들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볼게요. 중량급이 있으면 적어도 20명 혹은 30명이 뭐니까 자리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조건이 이 학생들 어떤 조건이죠? 이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죠. 어떤 학생들? 돈이 많아요. 그죠? 돈이 많은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상류층이죠. 중류층 일단 학생들 자녀들이죠. 그래서 자 시합이죠, 그죠? 시합하는 조종 프로그램에 필드라는 것은 뭐냐면 필드라는 것은 운영을 하죠.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시합할 수 있는 조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 거죠. 그럼 이 고등학교는 충분한 돈이 있고요. 그리고 뭐다들 실제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종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죠. 그죠? 그럼 결국 뭡니까? 상류, 중류층, 즉 상류층이면서 백인의 자녀들한테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이제 현실, 실제로 현실로 봤을 때는 자 대학이죠. 대학 조종이라는 스포츠에서 중량급 카테고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완벽한 세상이라면 당연히 하버드라는 대학은 당연히 이런 것을 만들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뭡니까? 요게 존재하지 않는가 봐요. 그런 시합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버드는 뭡니까? 새로운 뭔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중량급 카테고리가 있으면 굳이 또 다른 스포츠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는 이런 중량급 대회가 없나 봐요. 뽑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2013년에 하버드는 깨달아요. 그 해답이 바로 어디 있다? 바로 그들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깨달았던 거죠. 어디요? 미국이죠. 특히 미국의 뭐냐? 기술. 자, 미국의 기숙학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교외의 스포츠 클럽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기숙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그리고 교외에서 스포츠라는 클럽이 있는 그곳에 그들이 원하는 백인들,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깨달았던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여성들 럭비였다.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봅니다. 하버드의 여성 럭비 선수 명단에는 자, 적어도 몇 명인가? 33명의 선수가 있는 거죠. 그럼 33명의 백인의 자녀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배경인데 이력이나 양력이라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그 비오는 날에 프리스턴 대학이죠. 프리스턴 대학의 비오는 날에 하버드를 위해서 경기하는 어린 여성들의 이력, 양력을 찾아보게 되면 참으로 쉬울 거야. 이야기가. 그 스포츠가 얼마나 테일러 메이드 뽑으니까 최적화된 거지. 그러면 테일러 메이드니까 맞춤이죠. 맞춤만 했다 뜻이죠. 즉 최적화되었거나 맞춤화됐다고 이 스포츠가. 자, 이분들 다시 옵니다. 특히 뭔가 사회공학이죠. 자, 엑스트라는 뭡니까? 추가죠, 추가죠.
결국 뭡니까? 어떤 추가적인 사회 공학을 위해서 딱 맞더라. 뭐가요? 그 스포츠가.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서 사회 공학은 어떤 거죠? 집단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집단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에 딱 맞는 스포츠가 바로 뭐냐? 럭비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럭비 팀이죠. 대부분의 다른 스포츠처럼 하버드 대학교 이 팀은 압도적으로 전부 다 거의 다 백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멤버들은 어디 출신이다? 가장 훌륭한 상류. 자, 상류층 중에서도 뭔가 한 중간 게 더는 거지? 중간층. 즉, 상류층 중심의 뭐다? 공동체 출신인 거죠. 전 세계에서. 그치? 이렇게 사실 내가 이 부분은요, 이 멤버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상류층 중심의 계층 공동체 출신입니다. 대부분 다 백인들이고요. 자,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